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모두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저도 뭐 사전에 고지한 바와 같이 이 추석 연휴 동안에는 조금 컨텐츠를 쉬었고요. 뭐 사이에 조금 외유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도 간만에 좀 푹 쉬면서 그동안 해왔던 일들도 잘 정리를 하고 앞으로 해올 일들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은 전면적으로 개편을 할 건데요. 뭐 구체적인 내용들을 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은 그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여러분께서 보시는 콘텐츠가 달라지거나 전반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달라지진 않아요. 일단은 당분간은 월, 수, 금 3일에 걸쳐서만 올리고 그때그때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는 그 사이 시간에 또 새로운 콘텐츠가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제가 시범 운영을 한 뒤에 정착이 되면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프로그램 개편이라고 했지만 뭐 기존에 있었던 뭐 창업의 지혜나 뜬금자설이나 뜬금인포, 뭐 창업 뉴스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는 않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새롭게 좀 코너를 마련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사실은 예전부터 한번 하려고 했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마침 또 잠깐 쉬었다 시작하는 거니까 새로운 컨텐츠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코너를 새로 열었습니다. 오늘 코너는 M&L 컬럼입니다. NML 컬럼. 예, 여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창업에 대한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들, 정말 어떤 특정한 제가 몸담고 있는 기관의 입장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누군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제가 이 우리나라의 창업 문화나 이런 환경들 또 지금까지 겪어온 것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고민한 것들을 조금 여러분한테 풀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한테 어떤 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제가 어떤 관점에서 창업을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관점으로 이 채널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이 컬럼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뜬금 잡설이나 인포처럼 좀 가볍게 뭔가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조금 독한 얘기들, 그러니까 조금 더 거침없고 좀 개인적인 얘기라는 걸 전제 조건에 깔고, 뭐 아주 심하게 누굴 비방하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그동안 고민해왔던 그런 내용들을 좀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께서 뭔가를 조금 느끼는 부분들이 있고, 그걸 여러분의 창업 활동에 좀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창업을 교육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입니다. 이게 첫 번째부터 세죠? 이게 실제로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주제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꼭 창업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냐? 창업이라고 하는 게 교육이라는 것으로 과연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이제 풀어낼 수 있다, 풀어낼 수 없다, 뭐, 중립적인 입장,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도대체 대학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게 마땅한 일이냐, 그냥 외부에서 하면 되고, 대학교는 교육과 그냥 그 뭐냐, 연구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관점들도 굉장히 있고요. 보통 한 1대1대1인 것 같아요. 그냥 관심 없는 분들이 한 40%면은 창업에 정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한 30%돼 있고 또 아예 반대쪽에서 좀 마땅치 않게 보시는 분들도 한 30% 있고요. 뭐 그게 한 3, 4년 전 정도의 비율이었고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큰 틀에서 이 세 가지 파가 그대로 있다는 거는 뭐 주제의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컬럼의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창업을 교육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학교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창업 지원 기관이나 다른 어떤 특강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은 다양한 형태의 창업 교육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창업 교육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 다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창업 교육 예시라고 한다면 뭐 사업계획서 작성법, 지식재산권의 이해, 뭐 기업 가치평가 스케일업, 투자 유치를 위한 IR 자료 작성. 사실 이거 저도 이 채널 M&L에서 풀어낼 내용들이거든요. 뭐 이 중에서 사업계획서 작성법은 정말 지겹게 다뤘던 것 같고 나머지 세 가지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좀 단계별로 풀어나갈 생각인데요. 자, 그러면 이런 창업 교육을 들음으로 인해서 과연 여러분이 창업에 성공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어떤 성공을 담보하는 그런 그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거든요. 창업이 교육으로 되는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그게 되겠어요? 안 돼요. 제가 뭐 교육을 하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된다, 이건 안 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은요. 창업은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창업 교육을 열심히 들은 사람들이 확실히 1년 정도 지나면 달라지는 건 있더라고요. 되게 똑똑해져요. 예. 머리가 똑똑해지고요. 지식이 많아지고 하라는 사업은 안 하고 그냥 입만 삽니다. 그게 보편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 생각만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창업은 실제로 몸으로 부딪히는 게 더 중요하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사업계획서 작성법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채널A의 서민갑부나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 시장에서 호떡만 파셔가지고 호떡만 장사해서 그 호떡 장사만 해서 연간 2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사장님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호떡 장사를 하시는 그런 사장님께서는 창업으로 볼 때는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분은 과연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썼을까요?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세우고 했을까요? 특허에 대해서 뭔가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제가 예시를 들면은 이제 반박하는 얘기들이 뭐가 있냐면은 그거는 그냥 자영업이고 기술 창업은 다르다. 다르지 않아요. 스티브 잡스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스티브 잡스의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이 있지만 그럼 스티브 잡스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했을까요?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지식재산권이나 특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막 지식재산권 전략을 써서 특허를 내고 뭔가 시작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물론 이제 스티브 잡스의 지난 과거를 보면은 그 히스토리 안에서 스티브 잡스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소들이 있고 그런 요소들을 책으로 많이 엮어내고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향후에 창업 교육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풀어내는 방법들이 있지만 과거에 스티브 잡스라고 했던 그 위대한 창업가가 했었던 그 천재가 했었던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성공을 담보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창업 교육을 여러분이 착실하게 듣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 교육에 의존해서 뭔가를 한다 그랬을 때 그거는 창업을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쉽게 얘기하시면 돼요. 만약에 창업을 교육으로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다면 제가 그래도 창업 교육 쪽에서는 꽤 나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교육을 하고 있겠냐고요. 지금쯤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전적으로 활용해서 저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와 같은 그런 어떤 글로벌 기업의 총수가 돼 있겠죠. 보니까 빌 게이츠 그분이 저랑 MBTI도 똑같이 나오더만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어떤 창업을 위한 어떤 그 뭐 성공 조건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창업 교육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에도 저는 시작 자체를 굉장히 좀 특이하게 했었어요. 이런 창업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창업 교육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험한 요소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제가 처음에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특강을 진행해주고 관련해서 어떤 그 컨설팅을 해주고 멘토링을 해줬던 그 이유는 사실은 학생들을 성공으로 이끈다라는 어떤 지름길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망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술보증기금을 한 3년 정도 그 외부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기술가치평가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가치평가를 하는 도중에 많은 벤처기업들을 봤는데요. 그 벤처기업들 중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개발해서 원천 기술로 확보를 하고 그 기술력만으로 회사의 가치를 드높였냐고는 그렇진 않았다고요. 실제로 어떤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영업에서 시작해서 물건을 팔기 시작하다가 그 물건을 팔면서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기 시작하고 나서 본인이 독자적인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엔지니어들한테 막 이제 부탁을 해서 자기만의 아이템을 아이디어를 한번 구현을 해보고 그걸 실제로 시장에 또 저변 확대를 해서 서서히 이제 그 벤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술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도 꼭 기술에서 시작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법은 없어요. 근데 마치 그렇게 해야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그런 교육이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반대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영업력도 뛰어났고 사업 마인드도 좋지만은 기술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고 아무런 의지도 없다. 그냥 단순히 남들을 이용해서 그냥 기술 개발된 것만 팔아치우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성공적인 스타트업으로 성장하기는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창업에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존재를 하고 그런 수많은 케이스를 봐왔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창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망한다. 그러니까 하지 못하게 하는 그쪽으로 지도를 하는 게 사실은 맞았었죠.
그게 한 3년 전에 제가 생각했던 어떤 대학교 창업 교육의 어떤 본질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바닥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슬슬 조금씩 관점이 달라지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3년 전에 저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어떻게든 우리 제자들이 젊은 나이에 사업을 확실하게 말아먹고 앞날이 없이 그냥 기약 없는 그런 그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에 치중을 했었다면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친구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됨에 따라서 아, 이 친구들한테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창업에 대한 지식을 안겨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반대의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했었던 창업 특강이나 교육이 없어도 창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까? 이게 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만약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해, 그 다음에 뭐 가치평가를 어떻게 하든지 투자 유치를 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나 어떤 정보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어떤 상담들을 진행하지 않았다면은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이 학생들은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진짜로 하나하나 그냥 본인들이 직접 가서 겪어보고 부딪히고 하면서 특허라고 하는 것도 내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진짜 그 많은 수업료를 내고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 지쳐나갈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인생 말아먹는 경우도 꽤 나올 거란 얘기죠. 생각보다 이 바닥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기본이기 때문에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진짜 평생을 좌우하는 그런 큰 어떤 데미지로 쌓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 교육을 그럼 안 해도 되냐 그러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창업자들에게 창업이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창업 교육이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은 이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게 됐고요. 그때부터 거의 한 2년 동안은 이 창업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제 나름대로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든 생각은 뭐냐면은요, 결국 우리가 애초부터 논쟁을 했던 거 있잖아요. 창업은 교육으로 된다,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확고하게 말씀하지만 안 돼요. 교육만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다고 교육이 필요 없는 것이냐고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어쩌면 우리는 창업은 교육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 자체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애초에 창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교육이 들어간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교육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결론은 하나예요. 창업에는 정답이 없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술에서 시작해서 성공한 벤처기업 사장도 있고요. 영업에서 시작해서 성공한 벤처기업의 대표님도 있어요. 반대로 영업에서 시작해가지고 고만고만 물건 팔다가 말아먹은 그런 사람도 있고, 기술만 마냥 보다가 제대로 팔아먹지도 못하고 빛을 못 보고 그냥 그렇게 전락해버린 그런 기업체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창업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께서 단순히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은 정말 기가 막힌 호떡 레시피나 꽈배기 레시피를 하나 가지고 시장에 가서 파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창업의 모든 것은 아니니까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정답을 찾아가야 되겠죠. 이게 창업교육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창업교육에도 정답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교육을 하면 될 거다. 이 내용 자체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창업교육을 하면서 저는 항상 고민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하는 창업 특강이나 이런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성공적이진 않거든요. 가끔씩은 저도 진행을 했다가 아, 이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수정을 해야 되겠다. 아,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았구나. 이런 시행착오들을 꽤 거치는 편이고요. 대체로 적중률을 보면은 한 80% 정도까지는 제가 적중을 하는데 한 10%에서 20% 정도까지는 가끔씩 좀 이렇게 잘못된 컨텐츠를 좀 꾸미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들을 나중에 보완을 해서 이제 고쳐나가기도 하죠. 결국에는 창업자의 입장에서도 창업 교육자의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결국 우리 모두 정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상황을 풀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다만 이제 문제는 여러분은 창업에 정답이 있다라고 꿋꿋이 생각을 하고 어디선가 뭔가 그것을 배워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반대로 창업 교육을 하는 사람도 본인이 가르치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떤 하나의 지침이고 사람들에게 이 내가 전달하는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마치 내가 얘기하는 게 진리인 것처럼 호도를 하고 왜곡을 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가 전달이 되고 잘못된 지식이 전달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창업자들이 그 안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그렇게 되면서 저같이 창업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이런 안 좋은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창업자도 조금 더 현명하게 이 교육에서 과연 자신들이 어느 정도까지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본인들의 어떤 그 특성이나 성향에 맞게 잘 고쳐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 본인의 고집을 꺾어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 본인의 소신을 지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창업 교육의 경우에는 글쎄요,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정신을 좀 차려야죠. 예,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여러분에게 가능하면 좋은 콘텐츠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 창업 교육을 몰래 듣고 있어요. 몰래 듣고 있는데, 갈 때마다 항상 좀 실망스러운 거는, 뭔가 이렇게 막 꼭 사이비 종교 교주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마치 뭐 나를 따르면 뭐 이게 성공을 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지원 사업 뭐 100% 한다. 이런 식의 막 그런 왜곡을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됐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네가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사실 이거 창업 교육을 그런 식으로 다가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 예전에 했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시 보고 예전에 했던 영상들을 볼 때마다 계속 깨우치고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즉 창업 시장이 급변하게 바뀌는 만큼 창업 교육 시장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항상 인지를 하고 바꾸려고 하는 게 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고 또 그런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인 것처럼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좀 답답한 경우가 많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지금 있는 이 기관에서는 저랑 같이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깨어있는 분들이고 항상 같이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에 굉장히 큰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여기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창업을 교육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시작부터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창업은 교육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창업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는 교육이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 교육자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창업을 어떻게 교육으로 풀어날 것인가가 아니고 창업을 하고 있는 여러 창업자들, 지금 이 프로를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교육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어떤 생각할 거리를 던져줘야 여러분이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사업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계획서 작성법이나 지식재산권의 이해와 같은 이런 창업교육들은 실제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기는 해요. 제가 가장 놀라웠던 사실 중에 하나는 저한테 창업 멘토링을 온 친구가 실제로 창업 활동을 한 3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사업자 등록도 거의 다 된 상태였고, 그때 예비 창업 패키지가 없었거든요.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 얘기를 하면서 뭐 특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뭔가 조금 이렇게 핀트가 안 맞는 느낌 있잖아요. 또 이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니? 그랬더니 근데 교수님 특허가 뭐예요? 저 사실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 제가 그냥 진짜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로 본다면 창업을 한다는 사람이 특허를 내려고 하는데 특허에 대한 공부도 안 하냐. 책 한 권을 봐도 알 수 있는 거고 뭐 유튜브 강좌를 봐도 하나 알 수 있는 건데 왜 그런 걸 안 해왔을까 이렇게 혼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좀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렇게 창업 특강을 하고 여러 가지 책자도 나와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창업을 시작한 지 이제 한 3개월이 지난 이 친구는 왜 아직도 특허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까? 이게 사실은 저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거든요. 생각을 해보면은 의외로 그런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변리사분들을 모시고 특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실질적이고 좋은 내용들을 들을 수가 있지만은 대다수의 예비 창업자들은요. 그 변리사님이 하시는 그런 전문적인 특허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준비조차도 안 돼 있어요.
그냥 특허가 뭐다 그러면은 뭐 뻔하잖아요. 신규성, 뭐 진보성, 상업적 이용 가능성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조금 더 평이하게 풀어서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변리사랑 만나서 상담을 진행한다 그래도 변리사가 해야 될 일은 이 창업자들의 기술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허 전략을 어떻게 짜주고 뭐 회피 전략이 있거나 선행 특허를 어떻게 해주고 이런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특허가 뭐다부터 강의를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요소들을 생각해 보니까 나 확실히 이런 어떤 지식 부분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런 내용들이 또 필요했었고요. 뭐 기업의 가치 평가나 투자 유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투자를 받아야 되려면 기업의 가치도 좀 어느 정도 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IR 자료도 만들어야 되는데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그럴듯한 포맷을 하나 정해주고 누군가 그럴듯한 방향성을 정해주고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적합한 맞춤형 상담을 해준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특허를 낼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는 분께서 지식재산권의 이해를 들으면 세상 쓸데없는 그런 강의가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이제 그 창업지원기관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너 반드시 이거를 들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 정형화된 몇 개의 프로그램들을 딱 만들어내는데 사실 그걸 좀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것들은 사람들이 좀 자세하게 들어야 될 내용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당장은 필요 없는데 나중에 필요한 것들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당장 필요 없는 거는 잘 안 듣게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창업지원기관들도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제가 예전에 들었던 황당한 경우는 어느 기관에선가 무슨 그 법률 쪽 강의를 한다 그래서 저희 창업자들 중에 하나가 또 멀리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거기 변호사인 분이 나와가지고 그 한 3, 40명 되는데 거기에 다 명함을 돌리더래요. 예. 그게 뭐예요? 강의가 목적이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이 창업을 했는데 그 본인 회사 홍보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 법무법인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창업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가신 분들은 그래도 그 안에서 뭔가 얻어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창업에서 교육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알려면은 결국 여러분, 창업자 본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재작년, 작년까지는 창업 특강을 했을 때 되게 흥했던 창업 특강도 있고요. 뭐 한 30명, 40명 왔던 창업 특강도 있고 한 10명 정도밖에 안 해서 되게 좀 이렇게 마음이 아팠던 그런 창업 특강들도 있었어요. 그 활동을 한 몇 년, 몇 개월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창업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식재산권의 이해 같은 이런 특강 같은 경우에는 꼭 제가 안 해도 그냥 여기저기서 다 하거든요. 정말 그냥 개나 소나 다 해요. 그냥 여러분 살고 계시는 지역 어딘가 막 찾아보면 어딘가엔 지식재산권 특강이 있어요. 어딘가엔 사업계획서 특강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만약에 지식재산권 특강을 오프라인에서 하게 되면은 제 동기가 옵니다. 특허 법인의 파트너로 있는 제 동기가 와서 저의 강력한 쪼임을 받고 너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정말로 창업자들이 지금 당장 특허를 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인지하고 변리사들과 특허 얘기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강조해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서 효과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거 얻어낼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해라라고 분명히 강조를 하는데 그거를 그냥 포스터 하나 만들어서 지식재산권에 의해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왜? 다른 데서 들어보고 실망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고민을 했던 건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특강들을 좀 더 재미있고 알차게 들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뭐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의무사항으로 달아놓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의무사항으로 달아놓은 것도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특강을 프로그램들을 올 초에 마지막으로 열었을 때는 그래도 저희가 100명 정도까지는 왔었던 그런 성대한 특강을 한번 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주요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뭐 온오프 믹스나 이런 데 열심히 홍보하기도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결국엔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멘토링이나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공통적으로 필요하는 게 뭐다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게 되면은 그게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공통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 어떤 교육 콘텐츠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열심히 여러분에게 Q&A를 받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릴 내용이 2년치가 쌓여 있습니다. 자, 창업에서 교육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인가? 뭐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도 한번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기관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창업 지도를 해보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 지도를 해주고 시제품을 해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이템 자체가 처음부터 글러먹었다. 창업에서 성공을 하려면 외국의 첨단 기술을 가져와 가지고 그 첨단 그 외국에서 진짜 스타트업을 잘하고 있는 그런 막 명사들을 모셔와 가지고 여기에서 그 뭐 어떤 식으로 이제 혁신을 일으켜야 되고 어떤 식으로 기술적 그 이노베이션을 일으켜서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서 아이템부터 제대로 성장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파를 하셨는데 조금 답답했던 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이템이 좋으면 당연히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 가지고 창업한다 그러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로봇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 그러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이 로봇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 그랬을 때 그 로봇이 실제로 구현되기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초기 투자 비용 최소한도 5억에서 10억 필요하고요. 그 제대로 된 기술 구현되려면 적어도 몇 년 걸려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버티질 못해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대한민국이라는 다소 척박한 창업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단계별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적의 효과를 노리면서 그 갈 수가 있는가. 즉 창업공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어진 환경에서 최소의 한도의 어떤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창업공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현재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있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미래에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업교육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과거에 쌓아왔던 수많은 지식들과 경험들을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게 여러분의 향후의 창업활동에 정답을 주진 않아요. 그대로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아마 현저하게 떨어질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아서 여러분 자신만의 어떤 세상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면은 정말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우리는 창업자들한테도 창업 교육자들한테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창업을 하기에 그렇게 쉬운 환경은 아니에요. 뭐 실리콘밸리의 첨단 창업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해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사실 우리나라가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심천의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창업 지원 기관들이 많이 변모를 했었고 많이 벤치마킹을 했었죠. 그렇지만은 중국의 심천도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우리나라의 롤모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환경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척박한 창업 환경 속에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정말 많은 길을 걸어왔거든요. 단순하게 보면은 그래도 옛날 대비해서 많이 나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요. 생각해 보세요. 5년 전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가 없었어요. 5년 전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도 없었고 초기 창업 패키지도 없었고 뭐 창업 선도 대학이라는 게 있었고 청년 사관학과라는 게 있었지만은 그거는 일부 몇몇의 전유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 쓸 리도 없었죠. 사업 계획서 쓸 일이 없으니까 강좌를 들을 필요도 없었고 그럴 필요가 없다 보니까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 정리하는 그 과정 자체도 여러분에게 학습이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창업을 위한 꿈과 희망은 가득 차 있었지만 뭘 어떻게 시작할지도 몰랐고 어떻게 내 사업을 정리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예비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지원 사업을 거치면서 창업경진대에 참여를 하면서 사업 계획서를 한 번쯤이라도 써보면서 사업에 대한 고민들을 한 번씩 해보면서 아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이렇게 험난한 길이구나 또 수많은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발자취를 보면서 스스로가 학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많은 길을 걸어왔고 이 많은 길을 걸어온 수많은 제자들이 지금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도 있지만은 지금은 또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좋은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창업교육도 앞으로는 꾸준히 발전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일들은 앞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말로 여러분이 요구하는 수요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만약에 그 수요가 과거와 달라졌다면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내용과 달라졌다면 그 내용들을 과감하게 바꿔버리면서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창업교육 컨텐츠를 계속 한번 만들어가고 싶고요.
이런 노력들이 조금씩 조금씩 저변에 확대가 되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그렇지만은 올바르게 창업을이라는 걸 발굴할 수 있다면 옛날처럼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그게 무슨 패가망신의 지름길처럼 그런 하이 리스크라고 하는 요소들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하이 리스크를 정말 로우 리스크, 정말 최소한도로 줄여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안에서 보다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선 저 혼자 열심히 강의하는 건 별 도움이 안 되고요. 여러분께서 실제로 많이 경험을 해보시고 겪어본 것들을 실제로 저랑 공유도 해주시고 또 이런 내용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면은 저 또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조금 더 여러분에게 온라인으로건 오프라인으로건 많은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만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독자적인 스타트업의 문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독자적인 스타트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창업교육 문화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그날까지 채널 M&L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M&L 칼럼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해보는 칼럼이다 보니까 조금 정리가 안 되고 횡설수설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한 번쯤은 같이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내용들도 같이 한번 다뤄보고 싶었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독한 내용으로 한번 칼럼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창업자들의 얘기일 수도 있고 창업 보육자들의 얘기일 수도 있고 기관의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책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한번 여기에서 해보고 싶은 얘기들 한번 마음껏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